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학 변화에서의 두 번째 내용인 바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 액성 또는 성질을 띠는 산이라는 물질 그리고 염기성을 띠는 염기라는 물질이 서로 만나면서 이제 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여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온의 변화를 좀 이야기할 때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화 반응의 몇 가지 성질들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이제 쉬워질 거니까 오늘 복습 강의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간단히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산과 염기의 성질 그리고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시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중화 반응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화 반응 과정에서의 이온 변화를 기점으로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산하고 염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하고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일단 어떤 물질이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산성 그리고 염기성을 띠는 물질인데요. 이 산하고 염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먼저 이 상태에서만 성질이 돼요. 첫 번째 수용액에서만 성질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왜냐면 수용액은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녹은 물질이에요. 근데 물에 안 녹으면은 이 산성 또는 염기성을 안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염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염산은 물에 안 녹아 있을 때는 염화수소라고 아예 이름도 다르고요. 성질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물에 녹았을 때랑 안 녹았을 때랑 완전히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 또는 염기라는 물질은 반드시 물에 녹아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가루로 된 물질들이 꽤 있는데 특히 염기들이 걔네들은 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나요? 하시는데 손에 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수용액에서 얘들은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 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이온이 나오는 물질들을 우리가 산 또는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오늘 강의에서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산은 그럼 어떤 물질이냐? 그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바로 요 이온 H 플러스 이온이 존재하는 애예요. H 플러스 이온 바로 수소 이온이고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쵸? 양이온은 전자보다 양성자가 많다. 즉 원래 원자였던 거에서 전자를 잃은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 잃은 물질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적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염기는 그러면 뭐냐?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바로 OH- 이온, 즉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 그래서 이거는 수산화 이온인데 이거는 OH 분자가 있었는데 이 분자에서 전자를 한 개 얻은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딱 한 개씩만 얻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산하고 염기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요거는 뭐 공통적으로 이제 다 나오는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산하고 염기하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Cl. 바로 얘는 염산이에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안 녹아있을 때는 산성물질이 랑 다른 성질을 띱니다. 염화수소라고 해서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물질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염기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 물질입니다. NaOH 요거 이름은 수산화 나트륨이죠. 수산화나트륨이고 얘는 수용액에서 물에 녹으면
나트륨 양이온하고 수산화 음이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염기를 띠는 성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얘도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한번 황산을 좀 볼게요. H2SO4. 자, 요거의 이름은 황산이고요. 요 황산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SO4는요, 무조건 전자를 두 개를 얻어요. 두 개. 왜 두 개 얻는지는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요. 요렇게 지금 그럼 전자를 두 개 얻는데 얘는 하나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소 이온이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튀어나오는 물질인 황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서도 이런 거랑 비슷한 성질을 내는 애가 있는데 바로 CaOH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 이름은 수산화 칼슘입니다. CA요. 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요게 2라고 써 있는데 여기 괄호 쳐져 있죠? OH, 바로 요 수산화가 두 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얘도 물에 녹으면 칼슘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기 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OH가 전자를 하나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OH- 이온도 두 개씩 되는 요렇게 분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산에서는 또 요거 CH3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식초의 주요 성분이죠. 네, 요거 이제 식초에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얘가 양이온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좀 순서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H 플러스 이온하고 CH3COO 음이온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염기는 KOH라고 해서 요거는 이름이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수산화 칼륨은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기랑 산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염기는 전부 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은 무조건 H 플러스 이온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질산 한번 볼게요. 질산. 질산은 HNO3입니다. 요거. 자, 얘는 질산이라는 물질로서 얘도 역시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라도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얘는 2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예요. 얘만 2 마이너스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산하고 염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H 플러스 산에선 그다음에 염기에서는 OH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이 있겠죠. 그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부르고요. 요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성, 염기성은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하고 염기물질 살펴봤으니까 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는 염기보다는 산 쪽이 조금 더 성질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산성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성은 수소 양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바로 이제 수산화 음이온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맛부터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맛. 산성 물질은 어떠냐? 산성은 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저기 쓴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염산을 맛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네, 그거 주의하시고 우리가 이제 레몬이나 식초 같은 거 먹으면 신맛 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반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로 얘는 단백질하고 주로 반응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잘 반응을 해서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요거 쓰면 이제 피부가 미끌미끌해지는 게 바로 요 염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 바로 단백질을 살짝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랑 좀 반응을 잘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CaCO3라고 하는 애랑 반응을 잘해요.
음, 바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중에는 석회석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CaCO3, 그 다음에 동물 중에는 조개 껍데기가 일반적으로 CaCO3예요. 그래서 또는 달걀 껍질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반응을 해서 뭘 만드느냐?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고 하는 산이 돼요. 물에 녹아야지만, 물에 녹아야지 산성입니다, 산성.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하고도 반응을 해서요. 금속하고 반응하면은 수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해 두실 거, 요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두 가지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요거 조금만 공간 좀 만들게요. 자, 수소 기체가 바로, 예, 죄송합니다. 산에 있는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속에서 뭐가 나오냐? 금속은 금속 양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거, 얘는 전자가 없었다가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를 얻는 거, 바로 이거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대로 금속은 전자를 잃죠? 그래서 이건 산화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산화 환원 반응의 예로서 이제 나타난다는 결론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 성질입니다. 예,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내고 있고요. 둘 다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데, 다만 여기서 전기 전도에서의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H 플러스 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염기에서는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있죠? 얘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 실험에서 그 리트머스 종이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을 텐데, 요거요. 여기 이제 저기 전기 잘 통하라고 여기에다가 그 질산 칼륨 수용액을 넣어요. 이 수용액을 적셔서 요게 이제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이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고선 여기에 산 또는 염기를 묻혀요. 그러고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해놓으면은 만약에 산이다. 산이면 이쪽으로 H 플러스 이온이 가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염기라고 하면은 OH 마이너스 이온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얘는 그냥 물질 잘 흐르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성염기성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반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산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성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이러한 이온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시약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산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염기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시약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단연코 pH라고 하는 수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거 0, 7 그리고 14까지였나?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7이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을 띠는 곳이고요. 여기 7보다 낮으면 전부 다 산성이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 끝으로 갈수록 성질이 강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pH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산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염기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만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BTB 용액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띠고요.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또 이제 앞에서 나온 리트머스 종이죠. 네. 리트머스 종이는 산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을 붉은색으로만 바꿔줘요.
여기는 변화 없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으면 푸른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붉은색이 있으면 어떻냐? 안 변해요. 푸른색이 리트머스 종이 나오면 안 변해요. 얘는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다 안 변해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비교 많이 하는 게 또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 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는데요. 얘는 변화 없어요. 산성, 중성 변화 없습니다. 염기성 여기서 여기서 변화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죄송해요. 변화는 하는데 어떤 색으로 변하느냐? 얘는 무색으로 변해요. 얘도 무색 투명이고요.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냐? 만약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서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이 되는데 얘를 내가 뒤에서 배우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성으로 바꿨어요. 그럼 색깔이 투명해져요. 네,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틸오렌지 있는데 메틸오렌지는 사실 색깔이 애매해서 색깔이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얘는 붉은색, 빨간색.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네. 이거 빨강색이고요.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노란색도 되고 주황색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나오고 시험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이랑 염기라고 하는 물질 살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산은 H 플러스 이온, 염기는 OH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한 수많은 성질과 지시약의 색깔 변화, pH 값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 물질의 특성은 전부 다 이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뭐를 만드는 거냐? 바로 중성을 만드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게 이제 중성이잖아요. 그 중성을 만드는 반응,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산하고 염기하고 섞어요. 일단 핵심은. 네.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산하고 염기를 섞어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뭘 만드느냐? 바로 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요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 중화 반응으로서 이거를 물로 만들면 얘가 전부 다 물로 바뀌면서 이제 점점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중화 반응을 하면 일단 나오는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면 여러분들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수용액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네.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이게 그러냐? 핵심을 살펴보면은 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우리가 H 플러스라고 하는 바로 수소 이온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OH 마이너스 이온 바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요 H가 두 개, 그쵸? O가 하나. 네,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H2O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하고 반응해서 물로 바뀌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산성을 띠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었어요. 그쵸? 염기가 염기성을 띠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둘 다 없어지게 되면은 산의 성질도 못 내고 염기의 성질도 못 내죠? 그러면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얘도 감소를 하니까 점점 둘 다 없어지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잖아요. 요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더 이상 산성의 성질을 못 띠고 염기성의 성질도 우리가 못 띠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중성이 되는 과정, 요게 바로 여러분들 중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중화 반응의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요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중화 반응은요, 일반적으로 얘하고요. 얘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HCl 바로 염산이죠. 참고로 수용액상태입니다. 전부 다. NaOH는 어떠냐?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HCl이 녹으면 얘하고 얘, 이렇게 나오죠. 수산화나트륨이 녹으면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동시에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수소 이온하고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하고 둘이 중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고요. 요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있고, 그쵸? 염소 이온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만나서 물이 돼버리죠. 음,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성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중화 반응이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H 플러스 이온 여기 없죠? OH 마이너스 이온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얘네 둘만 남죠. 그래서 얘들만 남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나트륨하고 염소잖아요. 얘들이 결합을 하면 소금이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소금물이에요. 소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물을 증발을 시켜서 말려버리면 소금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결정이 나오게 되면 얘들이 이제 증발을 시키면은 NaCl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NaCl을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죠. 자, 첫 번째, 산하고 염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는 오로지 얘랑 얘만 반응을 해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반응을 아예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양이 줄어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 양이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온 개수 세는 건데 이온 개수가 그러면 줄어드는 것들은 오로지 얘네들만 이온 개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할 때 얘네들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예, 근데 문제는 제 얼굴이 가리니까 요 위쪽으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반응은 얘네들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 둘은요, 있는 만큼 모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 요게 여러분들 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자, 이걸로 인해서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비교해서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중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중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중성이 돼요. 그러면 어떠냐? H 플러스 이온도 죄송합니다. 0개고요. OH- 이온도 0개예요. 둘 다 없는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또 칸이 좁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더 옮길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H 플러스 이온하고 OH- 이온 중에서 H 플러스 이온이 더 많다. 그러면 얘가 가진 만큼만 중화 반응하니까 얘는 싸그리 다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떠냐? 여기 있는 H 플러스 이온은 남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성이 돼요.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은 있고요. OH 마이너스 이온은 한 개도 없게 됩니다. 빵개가 돼요. 빵개. 그 다음에 세 번째, H 플러스보다 이번에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얘는 싸그리 반응하고 남은 게 얘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염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H 플러스 이온은 한 개도 없고
OH-는 여러 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만큼 모두 반응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중화 반응을 많이 할수록 온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할 때가 온도가 가장 높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언제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중성일 때가 최대죠. 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온도가 높아지나요? 여기 열 에너지 방출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의 전체적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살펴보는 게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로는 산하고 염기를 동시에 붓는 경우에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두 번째로는 산에다가 염기를 계속 붓기. 조금씩 붓는 거. 근데 반대로도 가능하죠. 염기에다가 산을 점차적으로 붓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산하고 염기를 동시에 붓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떻냐? 요 경우에는 산과 염기의 부피를 계속 바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부어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요거를 찾아야 돼요. 언제 중성인가? 예, 요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중성인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 요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언제 중성인지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온도로 보는 거예요. 온도.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뭐 저기 HCl 부피, 그 다음에 NaOH의 부피 이렇게 해놓고 세로축에 온도 나오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지금 여기일 때가 가장 높죠? 이때가 바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HCl의 부피와 NaOH의 부피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것, 첫 번째로 온도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찾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온 분포예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HCl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얘는 H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 나오고요. 그 다음에 NaOH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온의 종류가 총 몇 종류입니까, 원래?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종류의 이온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중성이면 어떠냐? 얘랑 싸그리다 반응해서 둘 다 한 개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온 분포를 봤을 때, 이거 죄송합니다. 이온 분포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온이 딱 두 종류만 있는 순간이에요.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이온은 어떤 이온이냐? H 플러스 아니고요. OH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냐?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하면 요 Cl-이온하고 Na 플러스 이온. 요 두 개의 이온이 있을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온이 있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 이온 분포를 봤을 때 이온이 딱 두 종류만 있을 때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지시약이죠. 지시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pH가 정확히 7이거나 또는 BTB 용액을 넣었을 때 녹색이 또는 초록색 되는 거, 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중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문제에서는 요 경우랑 요 경우를 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케이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쪽에다가 다른 하나를 이제 붓는 방법,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요게 이제 산 또는 염기가 이미 이제 담겨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이제 부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위에 케이스, 산에다가 염기를 점차 붓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산 물질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염기를 계속 일정량만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자,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제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붙지.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부어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미 산인데 여기서 요 산물질을 한번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H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요 염기를 추가를 해주면 Na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겠죠? 얘가 이제 중화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염기를 조금 넣다 보니까 이 염기는 다 반응을 하고 산은 일부가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남은 산에다가 다시 이제 염기를 부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도 역시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적은 양의 H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Na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요때가 바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온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염기를 추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미 H 플러스 이온은 전부 다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남아있는 거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 여기도 나트륨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는 더 이상 이제 그 중화 반응할 요 H 플러스 이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남아서 여기서는 이제 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부어줌으로 인해서 처음엔 산이었던 애가 염기로 점차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 여기서 언제 중성이냐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바로 여기서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바로 온도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온도가 가장 높아지고요. 이 이후에는 당연히 부피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염기를 계속 부어주니까. 그래서 열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온의 종류를 좀 파악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이온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해보면은 여기서 OH 이온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졌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이온이 세 종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OH랑 H 플러스는 전부 다 반응을 해서 없기 때문에 남은 거는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때요? 남은 이온이 총 몇 종류입니까? 결국엔 이온은 이때는 이온이 두 종류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선 OH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온이 총 3종류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나 염기에서는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온이 3종류고요. 나트륨하고 염소는 어디든지 존재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 중성일 때 최소한 이온은 2종류는 반드시 있고요. 이 2종류의 이온은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중화 반응 안 하는 애들. 그래서 중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양이 줄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Cl-이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어져 있는 양 그대로죠. 그래서 얘는 양이 변하지 않고 염기는 계속 부어주니까 여기에 나트륨 추가, 나트륨 추가, 나트륨 추가가 되니까 나트륨은 계속 양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의하실 거. 처음에 수소가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중화 반응하죠? 그래서 얘는 근데 새롭게 넣어주는 산은 없기 때문에 H 플러스 이온은 계속 감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OH 이온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 반응해서 하나도 없다가 여기서 이제 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중성 이후부터 양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온 변화를 살펴보면은 저기 나트륨 플러스 이온은 계속 증가만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l-이온은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고요. OH-이온은 계속 0에서 중성 이후 증가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H 플러스 이온은 계속 감소만 하다가 네, 0으로 돼서 끝 이렇게 되는 변화의 양상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뭐냐? 바로 얘네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만 존재를 하거나 또는 둘 다 없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이 반응을 해서 둘 중에 양이 하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개가 남아서 세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 또는 염기가 되는 거고, 둘 다 하나도 없으면은 남은 이온, 얘네 둘만 남기 때문에 바로 중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산이나 염기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여기 우리가 중성일 때 부피를 좀 비교해 보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나오는 게 이거 이온 한 개. 그쵸? 요것도 이온이 한 개예요. 개수가 똑같습니다. 개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요 중성일 때 부피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부피가 같으면은 농도가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부피가 다르면 어떠냐? 둘이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다르면은 적은 양을 넣은 애가 아무래도 좀 더 진하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같은 부피당 이온 개수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같은 개수, 부피당 이온 개수라는 게 바로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농도가 높으면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개수가 많을 거니까요. 같은 부피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용어까지 쓴다는 거 체크해 두셔서 여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그 문제풀이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셔서 문제풀이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 산은 이제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염기는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요거 각각 한 개씩이 결합을 해서 열을 방출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물을 만드는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 중화 반응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성질로 인해서 금속하고도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수소기 재발생시키고 그다음에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의 이온으로 인해서 지시하게 변화가 있었죠. pH 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BTB니까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선 초록색, 염기성에선 파란색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또 중요한 게 이온 개수 변화죠. 이온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성일 때를 체크해 두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성일 때 가장 많은 물 분자를 만들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돼서 온도가 가장 높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 플러스 이온이랑 OH 마이너스 이온은 항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성이나 염기성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존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 없어요. 근데 이 둘 다 모두 반응을 해버린 중성일 때는 이온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이제 증발을 시키면 염이라고 하는 애들이 되는 애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시면 되겠고 그 염들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주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 말고도 뒤에 이제 에너지 출입도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적은 거에서 큰 걸로 이동하는 에너지 흡수 과정. 반대로 에너지가 많은 거에서 적은 것 쪽으로. 요게 이제 반응물, 생성물인데,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가는 에너지 방출까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에너지 흡수, 또는 연소를 통한 에너지 방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은 열 에너지 방출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으니까 여기 부분은 제가 굳이 복습할 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교과서나 문제집 읽으시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반응, 화학 변화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생태계와 환경 변화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